이번 장에서는 정상 1차원 유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1차원 유동. 제일 먼저 이제 준 1차원 유동이라는 과정을 먼저 도입합니다. 준 1차원 유동. 준 1차원 유동이라는 것은 면적 변화를 고려한다. 면적 변화를 이렇게 면적 변화가 생기면 어떻게 되죠? v-방향 속도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이렇게 속도가. 그리고 뭐가 분포가 있지만 그거를 전부 무시하고, 자, 모든 함수는 ux, vw는 제로, 그 다음에 나머지 연력학 변수도 x 함수. 이러면 이제 면적 변화가 없으면은 완전 1차원 유동. 그 다음에 면적 변화가 있으면 준 1차원 유동. 면적 변화가 없으면 이 자체가 1차원 유동이죠. 그 비합적성이 뭐는 그냥 속도 u면 그냥 u 그대로 가는 거예요. 밀도 로는 뭐 상수니까 그렇고 p도 그대로 가고 베르니 이퀘이션 쓰면 그대로죠. 그 다음에 t도 그대로고 다 그대로 가지만 압축성이기 때문에 밀도 변화가 있으니까 x의 함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x의 함수가 되는데, 그 가운데 준 1차원 유동 그러면 그래도 면적 변화는 고려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풀려는 게 뭐 노즐, 확산기 이런 걸 풀 게이고, 수직 충격파 그러면은 수직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면적 변화도 없어요. 이거는 완전히 1차원 유동. 뭐야? 이거는 완전히 1차원 유동. 나머지는 이제 준 1차원 유동. 그래서 면적 변화만을 고려하는 것을 준 1차원 유동이라 그래요. 곧 이쪽 방향에 v 속도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v나 w 값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0으로 해준다. 그래서 준 1차원 유동. 그러니까 1차원 유동과 준 1차원 유동을 구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준 1차원 할 때는 나머지는 x 함수고 면적만 그 준 1차원이면 x 함수고 1차원이면은 그냥 면적이 상수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섹션에서는 이제 진짜 1차원 유동. 여기는 이제 면적이 일정한 거예요. 그러면 1차원 유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유동을 정의를 하는 겁니다. 이쪽 방향에 자 U1, P1, T1, 로1, E1 이쪽 방향에 나가서 U2, P2, T2, 로2, E2 이 가운데 연력학 변수 3개인데 이쪽에 상태 방정식 하나 있고 이쪽에 상태 방정식이 있고,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 그러면 CVT로 정의가 되고 이쪽에서도 CVT 정의되고 이쪽에서도 CVT 정의되고, 우리는 저기 열량적 완전기체 범위 내에서 하니까. 그래서 컨트롤 볼륨을 이 점선으로 이렇게 잡는 거죠. 이 점선으로 컨트롤 볼륨 잡아서 우리 적분 방정식에 대입을 하겠다. 이겁니다. 적분 방정식에 대입을 하겠다. 자, 대입하기 전에 우리 1장에서 열심히 그 지배 방정식을 공부했어요. 그걸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적분형 지배 방정식. 그러면 언스테디양, 매스에 대한 밀도를 차적적분한 거에 대한 시간 순간 변화율은 여기 입출구, 입출구 여기는 지금 1차원이냐 2차원이냐 그런 거 없어요. 컨트롤 서페이스 전체에 대해서 유동과 그 노멀 방향으로 나가는 양을 적분해주면 양이다. 모멘텀식은 여기 대신에 로 V가 들어가잖아요. 로 V가 들어가고 로 V량에 대해서 유량 V도 10이고, 이때 압력에 대한 노멀 서피스에 대한 압력. 근데 노멀 서피스는 부호가 바깥 방향이고 압력은 여기 어떤 서피스가 있으면 여기는 ds 벡터가 밖으로 가고 압력 힘은 본래 이렇게 맺히고,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차장력 로 F, 원래는 이제 중력에 의한 가속도 마그네틱 그런 게 아니고. 자, 내부 에너지 할 때는 뭐죠? 에너지 보존 법칙은 내부 에너지에다가 평균 운동 에너지라 그랬죠. 여기 내부 에너지 E도 사실은 분자의 운동 에너지예요. 거기서 평균 값을 빼서 평균 값을 이루었고, 그래서 지난 1장에서 그 두 개 일반 분자 전체 운동에다가 작업에서 민값 취해주면 가운데 작업방 없어지니까 이렇게 나타난다 그랬죠.
그러면 이게 최적에 따라서 전체 갖고 있는 내부 에너지 변화와 서페이스를 통해서 유입 유출되는 거예요. 유입 유출되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 가해진 열량, 외부에서 가해진 열량이죠. 그 다음에 외부에서 해준 일에 해당합니다. 이게 바디포스 해준 거, 압력이 해준 거, 압력으로 눌리면서 속도 V만큼 컸으니까 이만큼 일을 한 거죠. 이 항이 미분 방정식으로 바꿀 때는 그 두 파트가 되었고, 하나는 우리 저기 베르니케이션 기계적 에너지 쪽으로 가고, 하나는 연력학 변수 쪽으로 가고. 그래서 자관 적분형을 총합하면 이렇게 된다. 상당히 복잡한 식이죠. 이걸 또 이제 미분형으로 우리 일장에서 열심히 했어요. 미분형으로 바꿔서 연속 방정식은 이렇게 전미분 형태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 그러면 비합죽성이 되면 로가 상수니까 이 뒤쪽이 0이 되는 거죠. 모멘텀식이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비합죽성이면은 두 개를 하면 여기서는 이제 베르니 이퀘이션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베르니 이퀘이션. 자, 에너지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에너지식도 해봤더니 여기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거는 이제 에너지식을 다양한 방법으로 직접 이 식을 풀려고 그러면은 내부 에너지에다가 평균 운동 에너지까지 더해져 있으니까 이게 계산이 복잡하죠. 변수가 두 개가 합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에너지식을 표현해주면 내부 에너지식은 이렇게 되고, 엔탈피식이 이렇게 되고, 그러면 여기서 온도식으로는 바로 CVT, CPT 바로 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엔트로피식으로 넣어주면 되고, 등엔트로피 그러면 그냥 엔트로피는 상수다 그래가지고 이 식하고 상관없이 그냥 등엔트로피식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들을 만들었어요. 이 식들을 가지고 이제 1차원 방정식에 적용합니다. 1차원 유동이. 일단 적분식을 가지고 적용합니다. 자, 지배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면 아까 있던 이 식입니다. 아까 있던 이 식에서 정상 상태니까 앞에 항 없어지고 이것만 남죠. 그러면 아까 여기 네모난 칸에다가 이렇게 네모난 칸에다가 v 도트 뒤에 쓰면 이쪽 항은 없고, 그러니까 이쪽 항하고만 해주면 되죠. 로 v에 v도 어떻게 돼요? v도 이쪽 i 방향만 있죠. 그 다음에 이쪽은 마이너스 i 벡터고 이쪽은 플러스 i 벡터고, 그 다음에 면적이 a는 같고, 그래서 첫 번째 일면에서 적분을 해주면 마이너스 로1 u1의 면적 a, 마이너스는 여기 컨트롤 저기 서페이스가 아웃으로 바깥 방향으로 플러스를 잡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이면 나가는 면은 어떻게 돼요? 로2 u2a. 우리 그냥 뭐 저기 이렇게 해서 베르니케이션 만들고 할 때 여기서 들어온 양 나간 양 한 거하고 같은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는 건 어떻게 되죠? 노멀 벡터가 여기가 1이 되고 속도는 1이 되니까 도트 프로덕트에서 0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 합해서 0 해서 지배식은 로1 u1은 로2 u2다. a1 면적이 같으니까. 자, 연속식은 이렇게 간단한 대수식이 된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모멘텀식을 하는 겁니다. 운동 방정식, 모멘텀식에 보면 아까 적분식이 로 V에 대한 최적 적분, 로 V에 대한 유입 유출, 그 다음에 압력에 대한 항, 그 다음에 바디 포스. 먼저 최적력은 0이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상 상태니까 델 T 순간 변화율은 0이고, 유입 유출되는 유량에 의한 모멘텀 변화는 이쪽이 압력에 대한 변화다. 자, 여기 이제 살살 요때 보는 겁니다. 이렇게 어차피 여기 유입 유출 벡터로 그냥 표기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U1I, U1I. 그 다음에 여기는 U1 뭐 A1이 U1 A1의 마이너스 방향. 서페이스 A로 A 적분, 그 다음에 서페이스 A 면적 이쪽 1면 2면이 1면 2면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로 U고 마이너스 U1A 마이너스 U1A, 그래서 마이너스 로1의 U1의 제곱 A, 그 다음에 플러스 로2 U2의 제곱 A. 자, 면적 저기 압력은 어떻게 되냐면
뭐 옆에 사이드는 다 필요가 없고 이쪽 입구 쪽, 그 다음에 출구 쪽이 입구 쪽, 출구 쪽 쪼르륵 해주면은 뭐만 남냐면 자 여기 쪼르륵 해주면 여기 니꺼로 해갖고 지금 한 줄이 어디 도망가 버렸어요. 예, 그랬었죠. 여기 해주면은 자 마이너스 P1의 A1 A 플러스 P2의 A 이렇게 P2의 A 다 합은 P2의 A 여기를 작분했을 때 게다가 이제 마이너스 해줬으니까 이제 저기 자관 1이 넘겨주고 해주면은 결국은 A로 다 나눠주면 P1 플러스 로1 U1의 제곱은 P2 플러스 로2 U2의 제곱이다. 이런 식을 만들어놨다. 모멘텀식을. 자, P 압축성 베르니식하고 비교하면 베르니식 할 때는 어떻게 되죠? P1 플러스 2분의 1의 로의 U1 이렇게 되죠. 근데 왜 2분의 1 있는 거나 없는 거나 같이 되느냐? 이건 면적을 갖다 했기 때문에 비압축성이 되면은 U1은 누구로 U2예요. U1은 누구로 U2. 그러니까 이 식도 1차원 유동의 비압축성이라면 이것도 성립하는 거예요. 그게 곧 베르니 이퀘이션이고요. 그러니까 베르니 이퀘이션이라는 거는 비압축성일 때 이렇게 면적이 변화 있어갖고 속도가 변할 때 얘기지. 그냥 이렇게 상수로 가면 이 식이 그 식이에요. 여기 이제 면적을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식이 써지는 거예요. 자, 해서 압축성의 1차원 모멘텀식. 압축성의 1차원 모멘텀식은 이렇게 쓰인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식을 해야 되겠죠. 자, 에너지식 적분해주면 여기 내부 에너지의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 운동 에너지의 유입 유출, 거기는 외부에서 가해진 일, 바디포스가 한 일, 압력이 한 일이. 자, 체력량 무시하고 그러면 식은 어떻게 돼요? 이쪽에 유입 유출되는 양하고 Q하고 P, 바디포스 무시했으니까 없애고요. 자, 해서 해주면은 먼저 이 값을 해주면 어떻게 돼요? 먼저 여기에 그 U1의 U1의 A가 되죠. 그리고 반대쪽이니까 여기 사각형에서 이쪽 I 벡터가 이쪽으로 가니까 마이너스가 붙고 로의 E1 플러스 2분의 1 U 제곱이고 반대쪽은 이렇게 이 단면에서는 로트의 E2의 2분의 1의 U2 제곱의 U2의 A. 그 다음에 이제 압력에 대해서는 다시 또 그 노멀 벡터에다가 마이너스 붙고 해주면은 이렇게 P1 U1의 A, P2 U2 A. 그 다음에 유량을 해주면 어떻게 되죠? 여기 이제 총 이제 가해진 열량. 그러면 Q 도트라고 일단 표현하자 이거죠. 총 가해진 열량. 그러면 식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E2에 대한 내부 에너지, 운동 에너지, 일면에 대한 내부 에너지, 운동 에너지, 쭉 이렇게 압력에 대해서 다 A가 같으니까 나눠주면은 여기서처럼 나눠주면 그 총 열량의 로1 U1의 A고 그 로1 P1 이렇게 로2 P2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여기 그 해주는 거는 양쪽에 로1 U1 이쪽 나눠주고 이쪽은 로2 U2 나눠주고 연속 방정식으로 나누니까 그러니까 같은 값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이쪽 좌변은 로1 U1으로 나누고 로1 U1 A 여기 있네요. 이렇게 나누고 여기는 로2 U2 A로 나누고 자 해서 이 같은 에너지식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단위 시간당 유량이 되는 거고 단위 질량당 열량이 되는 거고 이쪽 로분의 P 플러스 2 해주면 H가 되겠죠. H 지배식은 여기서처럼 이제 H1 플러스 2분의 U1 제곱 플러스 Q는 H2 플러스 2분의 U2의 제곱이다. 자, 만약에 단열이라면 우리 이제 1차원 유동이니까 여기 가해지는 열량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처럼 H1 플러스 2분의 1의 U1의 제곱은 H2의 U2의 제곱이다. 하고 우리가 그 적분 방정식을 이용해서 미분 방정식도 아니고 두 지점에 대해서 1차원 유동 후 두 지점에 대해서 대수 방정식을 만들었어요. 대수 방정식.
그래서 종합해서 보면은 여기서처럼 연속 방정식은 이렇게 로원 U1은 로투 U2다. 모멘텀 방정식은 P1 플러스 로원 U1의 제곱은 P2 플러스 로투 U2의 제곱이다. 단열인 조건에서 에너지 방정식은 H1 플러스 2분의 1 U1의 제곱은 H2 U2의 제곱이다. H 그 값 자체가 온도니까 온도 따로 쉬고 H 따로 쉬고 그렇게는 하지 않고 우리가 변수를 여기서처럼 온도 대신에 미지수는 U로 HP가 되는 거죠. U로 HP. 이라고 이 과정에 있으니까 변수가 8개가 되는 거죠. 8개. 8개 가운데 우리가 방금 연속식, 모멘텀식, 1차원이니까 모멘텀식이 하나죠. 그 다음에 에너지식이 해서 3개. 그 다음에 상태 방정식은 뭐 2개 관계식이 아니고 양적 구태리 뭐 1조건일 때 상태 방정식이 2일 때 상태 방정식이 P는 니꼬리 로얼티와 P는 니꼬리 로얼티에서 5개. 그러면 8개에서 5개 조건 줬으니까 독립된 3개가 주어지면 모두 구할 수 있다. 독립됐다는 얘기는 한쪽만 P1 로원 T1 줘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P1 로원 T1 줘주면 여기 상태 방정식하고 같은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한쪽에 2개 주고 한쪽 2개 주고 하나 주고 어느 쪽이 됐든지 저건 나눠서 2개 주고 하나 주면은 어떻게든 풀 수 있다. 이걸 어떻게 푸느냐 이 연립 방정식을 이게 이제 문제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1장에서 우리가 방정식을 미분 방정식을 무지 복잡 1장이 아니고 2장에서 무지 복잡하게 막 유도를 했어요. 무지 복잡하게 막 유도했는데 결국은 해놓고 보니까 여기 쓰는 거는 1차원 대수 방정식 3개를 쓰더라 이거죠. 여러분이 뭐 좀 실망했을 수도 있는데 항상 모든 저기 뭐 그 계산하는 거는 지배식은 훨씬 복잡하고 마지막 풀 때는 그 단순화시켜서 단순한 조건 그러니까 단순화되는 조건 하에서 문제를 풀어서 해석하는 거죠. 해석자관 우리는 1차원 지배 방정식을 가지고 당분간 한참 공부할 거예요. 1차원 이 식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3개씩을 가지고 수직 충격파도 계산하고 뭐 또 이 자체 가지고 경사 충격파도 계산하고 뭐 등엔트로피 유동도 계산하고 뭐 상당한 많은 것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항상 이걸 외우고 있어야 되겠고요. 외우고 있어야 되겠고 예전에 우리 열심히 지배방정식 2장에서 한 거는 그것대로 이렇게 해서 식이 뭐 에너지식이 이렇게 변형이 되는구나 하고 뭐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 1차원 유동할 때는 우리는 이 식을 가지고 하게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저 식을 이제 풀어야 되잖아요. 저 식을 풀어야 되니까 일단 지배식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제 초음속 유동이기 때문에 압축성 유동이기 때문에 음속이 아주 중요해요. 그러면 음속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 음속은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는 거를 따져보자 이거예요. 음속의 조건을 따져보기 위해서 우리는 유동을 음속으로 가는 유동하면은 유동 속도가 A가 되죠. 음속 근방으로 가는 속도 A일 때 연력학 변수하고 어떻게 관련이 되느냐? 이걸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방금 배운 1차원 유동을 공부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하면은 자, 어떤 음속으로 유동이 이룬다면 그때 압력, 밀도, 온도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 텐데 음속을 구하려니까 우리가 속도가 뭐 연립각 변수하고 같이 묶여서 다닌다 그랬죠. 묶여서 다니니까 음속으로 흘러보내면 그때 연립각 변수하고 관련을 찾으면은 음속의 특성을 알 수 있다. 해서 이제 음속으로 보내는 겁니다. 개인이 음속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유동이 음속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뭐 충격파가 생긴다든가 그런 거 없이. 그러면 이제 어떤 경계면을 컨트롤 볼륨에 이렇게 컨트롤 볼륨을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입력된 변수가 4개죠. 출력된 변수 뭐 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음속 근방에서. 그러면 관계식이 어떻게 되는가? 아까 그 지배식에다 다 집어넣는 겁니다. 지금부터.
자, 그러면 각각 8을 통과하는 1차원 유동을 이렇게 전부 U1, U2를 P1, P2, T1, T2 다 이렇게 정했어요. 자, 연속 방정식에 제일 먼저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로 A는 로 플러스 D로에다가 A 플러스 D로에서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항상 D로, 델로 이렇게 하면은 뭐 무슨 얘기냐면 자, 이 2차 이상을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2차 이상을 무시하겠다. 2차 이상을 무시하니까 어떻게 돼요? 2항, 2항은 양쪽에 같아지고 없어지고 2항만 남죠? 2항을 A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넘어가서 마이너스 로에 D로에 DA다. 이쪽으로 넘겨서 그냥 분모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일단은 음속은 이렇게 표시된다. 자, 운동 방정식을 또 표현해 본다. 운동 방정식도 마찬가지로 아까 U1 1인 조건과 2인 조건 그대로 넣었어요. P 플러스 로 A 제곱이고 P 플러스 D 로에 이렇게 제곱 해서 여기도 전부 풀어서 2차 이상을 다 버렸어요. 2차 이상을 다 버리면은 DP는 니꼬로 이렇게 마이너스 2로 A로의 DA 마이너스 A 제곱의 D로가 나온다. 이렇게 여기 뭐 바로 전개하면 돼요. 전개해서 A 제곱에서 2차 이상을 다 버려버리면 돼요. 2차 이상을 다 버린다. 자, 해서 TA에 대해서 풀었다. TA에 대해서, TA에 대해서. 자, 저쪽 위 연속 방정식하고 같이 묶으려니까 그래요. TA에 대해서 풀면은 TA 그러면 분모로 이게 들어가겠죠. 분모로 마이너스 2A의 로고 분자에 DP 플러스 2항이 들어가고 자, TA로 이렇게 표시가 됐다. 이렇게 표시가 됐다. T페이지로 넘어가고 다시 이리 올 수가 없으니까 T페이지 하고 있는 거를 다시 봐봅시다. 그러면 생각하면 자, 여기 우리는 A를 어떤 연력각 변수로 표시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아까 연속 방정식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모멘텀식에서 나온 TA를 어디다 집어넣냐면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TA는 다 없어지고 음속하고 변수가 밀도하고 DP, D로 이것만 남아요. 그러니까 TA라는 거는 없어지고 TA는 여기서 대입했으니까 없어지고 음속이 로, P, 로와 P의 함수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D페이지에 이제 바로 대입합니다. 자, 쫙 대입했더니 그대로 그냥 대입했어요. 대입해서 그냥 나눠주면 되죠. 자, 나눠주고 여기 나눠줬죠. 여기 나눠주고 자, 이거 1이 가서 곱하고 이거 1 곱하고 여기 1이 다시 가고 여기 1이 가고 그러면 이거 부가 마이너스고 그래서 a제곱은 d로분의 dp다. a제곱은 d로분의 dp다. 자, 해서 d로분의 dp, d로분의 dp, a제곱은 d로분의 dp. 근데 우리가 그 열량 출입이 없다 그랬고 그 다음에 급여도 없다 그랬고 자 해서 거의 그 비가역 과정의 엔트로피는 0이다. 그래서 등엔트로피 과정이라 하자. 등엔트로피 과정이. 등엔트로피 과정이 되면은 이 전미분으로 돼 있는 게 전미분에 되는 게 등엔트로피 상태의 델 P분의 델로가 된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이거죠. 표시할 수 있다. 이 상태에서는 T 로분의 TP 해주면은 이제 여기 또 한 항이 더 생기겠죠. P가 로와 T의 로 T 그렇게 함수가 되니까 전미분이 되면 근데 이제 등엔트로피 변화와 같다고 하자. 이렇게 같다고. 이런 조건이 이제 등엔트로피 과정이니까 여기에 이제 단순하게 음속으로 지나가는 한순간이니까 그렇게 한다 이거야. 한순간이 다 같은 속도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식이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로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자, 여기 보면 로는 p 최적분의 1이죠. 역수니까. 이거 미분해주면 어떻게 돼요? 미분해주면 v의 마이너스 1이니까, 그 마이너스 1 쓰니까 마이너스 1 나오고, v의 분모의 2승 나오고, 분자의 dv가 되겠죠. 그래서 a제곱은
A 제곱분이 저기 있는 D로분의 DP 델로분의 델P잖아요. 여기 로 대신에 이 값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에서 델 V분의 델 P가 되고 여기에 V 제곱이 껴들고 V 제곱이 껴들고 이걸 다시 플러스 주면 이렇게 돼요. 여기 2를 곱해주면 V 제곱 분자잖아요. 분자고 그 다음에 여기 5R에 바꿔준 거고. 자, 분모해 봤더니 이게 뭐냐면 자, 압축성 계수예요. 우리 처음 1장에서 배운 압축성 계수의 압력 변화에 대해서 최적 변화율, 단위 압력 변화에 대한, 그러니까 분모에 델피가 있으니까 거기 1이 바뀌었을 때 그 최적이 얼마나 변했냐 하는 건데 그걸 최적으로 나눴으니까 최적 변화율이 되는 거죠. 최적 변화율이. 그러니까 최적이 2일 경우에 변한 거고 1일 경우에 또 변한 거를 전부 V로 나눴으니까 이제 변화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압력당 최적 변화율, 압축성 계수에 해당하는 겁니다. A제곱이라는 거는. 본래 그러니까 A제곱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그거를 다시 의미로 따져봤더니 그 압력당 최적 분모에 압축성 계수가 끼어들어가더라. 그래서 압축성 계수로 표현을 해보면 A는 네 거로 루트에서 이렇게 되죠. 그러면 KS분의 비체적 V. 우리는 이제 공격하기니까 여기 이제 비체적에다 압축성 계수를 쓰는데 대부분은 이제 음석이라는 거는 우리 고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역수 탄성 계수나 압축성 계수의 역수예요. 자, 비체적은 로의 역수고 그래서 또 비슷하게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루트 로분의 KB 탄성 계수. 자, 비압축성이 어떻게 되냐면 비압축성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분모의 로가 압력이 아무리 변해도 0이 되는 거죠. 0이. 0이니까 어떻게 돼요? 0분의 어떤 값이면 인피니트가 되는 거죠. 인피니트. 아까 앞쪽에서부터 여기 KS가 0이 되는 거예요. KH가 저기 압축성 계수가 0인 게 비압축성이에요. 압축성 계수가 0인 게. 그래서 음속은 인피니트다. 그러니까 가정 영털이죠. 가정이. 그러니까 비압축성이면 여기가 0이니까 탄성 계수는 어떻게 돼요? 탄성 계수는 인피니트가 되냐? 탄성 계수는 인피니트가 된다. 그래서 그 비압축성이라는 가정이 A는 인피니트라고 가정한 거니까 이건 상당히 엉터리 가정이죠. 그래도 잘 맞은 거죠. 잘 맞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잘 맞으니까 우리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차관 음속의 정의는 이렇게 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일반적인 정의, 압력을 델피로 미분한 거이거나 여기 로분의 탄성 계수거나 압축성 계수분의 비체적이거나. 그러면 이제 P는 네 거로 로 RT고 등엔트리핀 유동에서는 어떻게 되냐? 등엔트리피 유동이니까 P 로의 마이너스 1승은 상수의 등엔트리피 조건이죠. 그러면은 로분의 P니까 여기 P는 네 거로 이쪽으로 넘어가죠. P는 네 거로 여기다가 P는 네 거로 어떤 상수 C에다가 로의 감마승이죠. 이렇게 감마승.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이거 로에 대해서 미분했으니까 감마 밖으로 나오고 여기 나오죠. 그 다음에 감마 마이너스 1승이 되죠. 여기 마이너스 1승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C 대신에 C는 네 거로 이거죠. P로의 감마에 그럼 넣어주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 1차 미분해주면은 C 감마의 로의 감마 마이너스 1이죠. 근데 C가 뭐냐면 P 로의 마이너스 감마죠. 그대로 대입해주면 이렇게 로분의 감마 P가 돼요. 그래서 A는 네 거로 루트의 로분의 감마 P고 이거는 로 RT죠. 그러니까 P는 네 거로 로 RT 여기다 P는 네 거로 로 RT 대입해주면 감마의 RT 음석 등엔트로피일 때는 항상 감마의 RT다. 감마의 RT. 아주 중요한 식이에요. 아주 중요한 식이. 자, 우리 등엔트로피 등에서는 또는 대기 중에 폴리트로픽 변화라 그러죠. 거의 등엔트로피와 같은. 그랬을 때 우리는 음석은 루트 감마 RT.
이게 등원, 그렇지. 일단은 감마 RT. 그 다음에 등원 변화일 때는 뭐 루트 RT 하고는 이제 여기서 별도로 유도하지 않고요. 저건 일반 음속은 이렇게 된다. 그러면 마수가 갖는 의미는 뭐냐? 마수가 갖는 의미는 뭐냐? 단위 질량당의 운동 에너지와 내부 에너지를 비교해보자. 단위 질량당이니까 로가 빠지고 여기 이 값, 내부 에너지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V제곱. 2를 이거로 온도로 표시하면 CVT가 되죠. 그러면 2분의 V제곱이죠. CV는 뭐였죠? 감마 마이너스 1분의 R이죠. 이렇게 R. 그래서 T의 2분의 V제곱. 쪼록 다 넘겼더니 정리해봤더니 자 여기에 그 감마 RT가 뭐라 그랬죠? 여기 감마 RT가 A라 그랬죠. 그러니까 A 제곱은 감마 RT. 감마 RT를 대입해보면 여기에 이렇게 떠요. A 제곱분의 V 제곱이 이 자리에 그러면 감마가 하나 여기 더 달라붙죠. 감마 마이너스 1 있고 감마 있고 앞에 상수가 어쨌든 자관 자 마스의 제곱이다. 오케이 마스의 제곱이다. 뭐냐면 내부 에너지 분의 마수 마수가 0이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0에 근접하면 이 속도가 암속에서는 아무리 커도 이 값에 비교해서는 무지 적다 그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 비교해서는 평균으로 나타나는 유동 속도에 의한 운동 에너지는 무지 적다. 그러니까 저기 폭포에서 물이 떨어져 가지고 100m에서 떨어져 갖고 이거를 아무리 가동을 시켜도 그 저기 내부 에너지에 해당하는 분자의 평균 운동 민값 뺀 평균 운동 에너지에 비교해서는 얼마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서 뭐 초당 100m 돼버리면 좀 곤란하고 뭐 30m per sec다 어떤 유동의 평균 속도가 우리 암석 풍동 보면 90m까지는 그 비압축성이라 그래요. 90m per sec다 이거는 분자 속도에 비교해 가지고 얼마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처럼이 내부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비교해 봤더니 여기 영향을 별로 안 준다. 그래서 비압축성이다. 만약에 이제 이 속도가 이제 뭐 200m가 됐다. 200m가 되면은 벌써 막 0.8 얼마 되면은 여기 0.6 얼마 되면은 벌써 이게 커지는 거죠. 커지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무시할 정도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수 제곱이 내부 에너지 분의 평균 운동 에너지, 내부 에너지도 사실은 분자의 운동 에너지예요. 분자의 자기 총 민값을 총 평균값을 뺀 그 분자 순수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한 자리에 묶어놓은 여기 내부 평균 운동 에너지의 합이에요. 그래서 자가 마수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비압축성 요동에서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은 여기 안에 가열시키기에는 여기 분자를 그냥 가동시키기에는 너무 적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저기 외부에서 리엔트리 갖고 왔고 마 20 막 그러면 돼. 여기 뭐 마 20 그러면 이 속도가 훨씬 더 큰 거죠. 내부 운동 에너지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수가 갖고 있는 의미는 운동 에너지와 내부 에너지의 비를 나타낸다 이거죠. 여기 저건 그러니까 안에 평균 운동 에너지가 세지면은 그게 온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온도로 나타난다. 우리 연력학에 해당하는 내용이지만 저관에서 그런 내용을 우리는 지금 이제 1차원 유동의 음속에 대해서 1차원 유동이 아니라 일반 음속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음속이 이렇게 정의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음속에 따라서 결환을 하면 어떻게 돼요? 가운데 속도가 없으면 땅땅 하면 양쪽으로 똑같이 퍼져가겠죠. 그러면 여기서 불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바람이 날려가죠. 바람이 날려가는 거죠. 이리 밀려가는 거죠. 자, 더 세게 오면은 더 빨리 이렇게 가는 거죠. 더 날아가 버리는 거죠.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아음석이면 파동이 이렇게 가면 이쪽으로 이렇게 가고
마수가 1보다 적으면 나는 여기서 아 하면서 간 게 음파는 이렇게 갔는데 이만큼 이렇게. 그러면 마 1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파가 여기에 이제 전부 더플루 효과에서 여기서 다 모이는 거죠. 일종의 더플루 효과는 들을 때 얘기고 저건 파동이 이쪽으로 밀리는 거죠. 근데 이제 초음속이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결혼하는 것보다 자기가 더 먼저 가는 거죠. 이렇게. 더 먼저 가니까 여기 있는 사람은 여기 이 순간에 이 그림 순간에 여기 있는 사람은 소리를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리를 들으면 소리 듣는 방향을 알죠. 그래서 이쪽을 쳐다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서 뚫레뚫레 봤더니 여기까지 갔더라. 이게 이제 초음속으로 간다 이거죠. 초음속으로. 우리 이제 이런 저기 그 초음속이라는 개념이 우리 나오기 저기 실제 우리 그 초음속 비행기가 있으니까 하는 거지 실제 자연현상에서는 없죠. 자 여기서 여기 각을 마각이라 그래요. 마각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사인 뮤는 u분의 a가 되죠. 사인 뮤는 u분의 a 마수분의 1이 되는 거죠. 마수분의 1. 그래서 이거를 유동을 분류하는 이걸 얘기할 때 저건 이 처음적 이렇게 가면은 오히려 파동이 나중 파동이 자기가 먼저 듣죠. 이렇게 제일 티치가 제일 늦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방금 한 거는 자기가 들었으니까 저거는 이제 그 저기 우리 파동할 때 상당히 이제 이런 거 공부를 많이 하는 내용입니다. 자, 해서 이때 마 1일 때 생기는 것보다 마콘이라 그래요. 마콘. 반원추각을 마각이라 그런다. 이렇게. 그럼 아까 뮤는 니꼬로 인버스 사인의 u분의 a. 사인 뮤가 u분의 a죠. 사인 뮤가 u 아까 이게 여기가 뮤니까 얘가 u분의 a가 되죠. 그래서 마수분의 1. 그래서 이거보다 마각이라 한다. 원추에 해당하고 마각이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1차원 유동화 압축, 음속과 마수, 정의 이런 것들을 공부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1차원 유동의 에너지 방정식을 가지고 또 어떤 것들을 하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